안녕하세요. 업무의 잔머리마왕 잔마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챗GPT 유료 서비스를 쓰는 3가지 이유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챗GPT가 오늘날 생성형 AI 기술의 대표주자인 것도 맞고요. 그리고 실제 많은 사람들은 무료 버전으로 충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저는 유료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 유료 서비스를 쓰게 되는 이유, 제가 얻고 있는 베네핏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챗GPT를 유료 계정을 쓰는 첫 번째 이유는 나만의 GPTS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GPTS라는 건요, 이 왼쪽 상단에 보면 GPT 탐색이라는 거, 요거 클릭을 하면요, 다른 사람이 만든 잘 만들어진 GPTS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GPTS를 직접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GPTS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하는 GPT의 그 질문 유형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답이 더 잘 나오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걸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딱 맞출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GPT 탐색에 들어갔을 때 우측 상단에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유료 버전의 경우에만 이 만들기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무료 버전의 경우에는 이 나만의 GPTS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들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나의 GPT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만들기로 해서 만들 수도 있고 구성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 놓으면 기본 패턴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새로 만들기보다는요, 제가 만들어 놓은 GPTS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 GPT에 들어가면은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GPTS가 보이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 만들어 놓은 이 친구를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제 업무상 한글, 중국어 이 번역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번역을 할 때 다른 번역 프로그램을 쓰는 것보다 전 챗GPT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챗GPT를 통해서 번역을 할 경우에 이 맥락을 잘 잡아주고 번역을 잘 해주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챗GPT를 했었을 때 가장 번거롭게 생각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여기 항상 한글로 입력하는 거를 중국어로 입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래의 문장을 중국어로 바꿔줘. 요와 같은 명령어를 꼭 치고 난 다음에 이 아래에 내가 한글로 만들고 싶은 내용을 쭉 써야 되는 거. 요 부분이 너무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반복적으로 내가 하지 않더라도 꼭 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GPTS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GPTS에 보면은 요 한중 번역 이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요 한중 번역 들어가서 보시면 바로 이런 식으로 창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하고 번역하고 싶은 내용을 바로 입력하면 중국어로 입력되어 있으면 한글로 입력되어 있으면 중국어로 자동으로 번역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 선생님 안녕하세요. 금번 매출과 관련하여 메일 드립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유첨 파일과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메일에 쓰는 내용을 일반적인 내용을 썼다라고 해서 볼게요. 그리고 바로 엔터를 치면요, 그럼 바로 이 아래 내용과 같이 중국어로 되어 있는 문장을 써주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중국어 핑잉을 달아주는 요 작업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항상 이런 번역을 할 때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하려고 하면은 앞서서 중국어로 번역해줘. 그리고 핑잉도 달아줘. 이 내용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생략하고 항상 반복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별거 아니란 별거 아닌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챗GPT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여기 있는 프로젝트 기능입니다. 무료 버전일 경우에는 프로젝트 항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없더라도 내가 어떤 대화를 계속 이어갔을 때 그 대화 내용이 이 아래에 계속 모여 있는 것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맥락을 가지고 모아두거나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명령어나 그 규칙 같은 거를 만들어 놓기가 그렇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제가 실제 챗GPT를 통해서 많이 하는 작업은 블로그 글 쓰는 거, 그리고 제 채널에 사용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지금 AI 작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AI 작곡을 위한 그 가사를 쓰는 거 등의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작업을 할 때 이 작업의 내용 또한 어떻게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들을 좀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친구들이 작업을 이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의 대화를 열어놓고 그 대화에서 어떤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 대화가 서로 섞여서 나중에는 그 명령어가 좀 섞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미지 생성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 대화방 한 군데에서만 계속해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만들었었던 스타일하고 좀 비슷한 스타일로 계속
좀 만들어지게끔 이런 동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만드는 썸네일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도 완전히 똑같은 캐릭터가 생성되진 않지만 비교적 비슷한 분위기의 캐릭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작곡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잔소리 노래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 노래 작사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쭉 위에도 같은 내용으로 쭉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어서 작업할 수 있다는 거, 이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챗GPT 유료 버전을 쓰는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캔버스 기능입니다. 특히 블로그 글을 쓰거나 아까 보셨던 작사 글을 쓰거나 이런 일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캔버스 기능은 이 챗GPT에서 이 아래에 있는 도구 상자에 들어갔을 때 캔버스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캔버스는 물론 무료 버전에서도 사용은 가능한데요. 다만 무료 버전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캔버스의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캔버스 기능을 그렇게 자유롭게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서 유료 버전의 경우에는 캔버스 기능을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쓰고 있고요. 이 캔버스 기능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어떤 지시한 내용을 통해서 글이 만들어지거나 블로그 글이 초안이 만들어지거나 했었을 경우에 그 내용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이 캔버스로 쭉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작성이 된 내용에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여기서 바로 명령어를 내려서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이 캔버스 안에서 내가 직접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커서가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줄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 외에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미 AI에서 만들어준 글을 내가 원하는 부분만 그 부분만 탁탁탁탁 바꿔가지고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내가 만든 수정한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이 맥락을 이해를 한 다음에 다시 추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수정을 이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작사를 한다든지 블로그 글을 작성한다든지 하나의 완결된 글을 만든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캔버스 기능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이 세 가지 기능, 개인 맞춤형 GPTs, 프로젝트 기능, 캔버스 기능, 요 세 가지 기능 때문에 저는 현재 챗GPT를 유료 버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왜 챗GPT 유료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 유료 버전이 무료 버전에 비해서 어떤 강점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영상에서 소개한 세 가지 장점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GPT-4 기능뿐만 아니라 O1 기능을 더 제공을 한다, O1 미니 기능을 제공을 한다, 그래서 추론 기능이 더 강하다, 이런 내용들도 있기는 한데요. 실제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그 기능의 차이, 어떤 그것까지 느끼기에는, 얕게 사용을 할 때는 큰 차이를 좀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실제 대화 내역을 더 오랫동안 기억을 한다든지, 더 긴 질문에 대해서 더 길게 답해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실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체감이 왔던 서비스는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능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AI를 활용을 할 때요,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이 AI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는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득을 얻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것의 서비스에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하는 거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와 그리고 나가는 돈, 요 사이에서 밸런스를 보고 직접 잘 판단을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유료 서비스를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